주말을 앞두고 장 분위기가 괜찮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미국 증시와 함께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암호화폐.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증시 어제 이어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다시금 하락을 하면서 한때 55,000달러 구간도 방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원래 어제는 유동성이 6만 달러 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쇼쟁이들 깨러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증시가 안 도와주네요.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56,570달러, 이더리움은 2,389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내일 비농업 고용 통계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가지고 전초전, 일단 저번 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숫자 같은 경우는 22만 7천 건으로 다우존스 전망치보다는 약간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을 뜯어봤더니 9만 9천 건밖에 안 되더라. 이는 예상치는 14만 명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숫자로서 미국의 노동시장 악화에 대한 또 다른 징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위협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 과연 내일 비농업 고용 통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일지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정권을 비호하는 채널 중에 하나죠. 미디어 중에 하나인 CNBC 같은 경우도 인정할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챌린저의 보고에 따르면 8월 들어서 정리 해고가 부쩍 늘어난 가운데 올해 2014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다가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 해다라고 하죠. 그동안에 연준 총재나 제롬 파웰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튼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들의 구라가 점점 뽀록이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야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문제는 양적 완화가 언제 시작됐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좀 빨랑빨랑 풀어주면 좋겠다. 한편 이러한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10개월 연속으로다가 감소, 임시직 늘고 고용질이 악화되고 있다. 그냥 미국 따라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양질의 일자리들은 숫자가 팍팍 줄어드는 반면에 알바자리라든지 정보주간의 일자리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는데 경기 침체 시작되면은 이것들마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한 발자국씩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트럼프가 오늘 연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관련된 새로운 발표를 하지 않는 한 약발은 이미 다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가족이 전부 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지들끼리 시작하게 될 디파이 프로젝트에 몰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최근에 그나마 성적이 괜찮은 아베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들의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 같은 경우 자체 토큰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토큰의 최대 70%를 무려 창시자들 및 팀 내부자들에게 분배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인지 디파이에 열중을 하고 있는 트럼프 일가, 그나마 중요한 곳에 집중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신시아 루미스 이모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부채 문제 정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방책을 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국가 부채를 절반까지 줄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재정정책 하에서는 35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나마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마련하는 것이 부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신시아 루미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느냐, 1917년 역사적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 금 증서를 현지 시장 가치인 2,400달러로 재평가해가지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가가 국가 부채를 쌓지 않고도 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5년 동안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행하지 않는 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주식이나 다른 법정화폐보다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화폐의 뒷받침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차라리 신시아 루미스 같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지 않았었을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여기에 가까웠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포기했었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을 떼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돈 쓸 공약만 여기저기서 풀어제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흑인들에게 인종차별 때문에 받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상금까지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었는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 민주당의 눈에 가시로 보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 X를 본인이 당선되게 되면은 금지시키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없는 암호화폐 시장. 자,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렇지만은 수많은 미디어들이 사실 정말 많은 정보를 트위터로부터 얻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위터마저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네요. 이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계속해서 비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729만 달러. 당연히 그렇게까지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순 유출이나 유입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 6개월 만에 30% 급락한 데 이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활동마저 3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립토코언티에 의하면은 3월 중순 정점에 달했었던 비트코인 네트워크 활성 주소 숫자가 8월 말 74만 4천 개로 감소해서 2021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려 비트코인이 4만 5천 달러대 거래되던 그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자마자 사람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르자마자 경기 침체 온대 빨리 던지자. 더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팔고 나와야겠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지금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의 수요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가격 하락으로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온체인 분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코언티의 훌리오 모네로, 비트코인의 강세 사이클이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냥 묵묵히 수요와 기타 지표들을 보면서 분석을 할 뿐, 계절적인 측면에서 원래 4분기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전반적인 거시경제 및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미국 및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비트코인.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 비용으로 일컬어지는 62,400달러를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단타자들의 평단이 62,400달러까지 비트가 회복하지 않는다라면은 멘탈이 약한 단타자들이 계속해서 비트를 던지면서 손절을 치면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겠다. 뭔가 정말 비트코인 시장에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만한 요소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런지.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맞춰가지고 의기양양한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 주봉 기준으로 지지 구간, 그래서 반등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S&P 500 같은 경우는 주봉 기준으로다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적게는 몇 주 혹은 그 이상으로다가 비트코인 역시 고통의 시간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좀 불안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야, 이거 졸라 진짜 잔인한 녀석이네요, 로만. 와, 안 그래도 힘든데. 뉴냐 비즈니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패턴에서 핑퐁 치는 거, 이렇게 추세선 맞닿는 거 보는 것도 지겹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지만은 55,000달러대 근방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댄 크립토 트레이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재미난 분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미국 기준으로는 9월 5일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월 5일에 그 달 움직임 내에서 고점을 찍던가 저점을 찍던가 했었다라고 합니다. 저점을 찍었었고 고점을 찍었었는데 오늘 찍는 이 자리도 부디 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분석가 마일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본 뉴냐 비즈니스의 분석과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훅 떨구면서 꼬리를 메꿈과 동시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 4만 9천 달러까지 한 번 더 크게 떨어졌다가 그때부터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메가폰 패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그래도 희망회로 돌려보자. 비백이라는 분석가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다가 반감기 후에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는 이렇게 되느냐 마느냐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부디 우리가 웃고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최근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야당 리더인 마리아 코라나 씨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을 베네수엘라의 국가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비트코인은 중요한 저항수단이며 생명선이다. 독재자가 훔치는 것을 국민들이 되찾게 해줄 것 등등의 비트코인에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당이 이제 정권을 되찾고 이러한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면은 비트코인이 미래에도 국가자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어제 마찬가지로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3,751만 달러. 블랙락에서의 순유입 및 유출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에이다 차트인데 에이다가 단기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지지 구간에서 지지 확인을 마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좀 제대로 움직여주기만 한다라면은 에이다 같은 경우 지금부터 추세 반전을 위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패치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요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또 또라이짓만 하지 않는다라면 마찬가지로 힘을 내줄 수가 있겠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썬덕 밈코인인데요. 20센트를 잘 지켜줄 수 있다라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반면에 INJ 인젝티브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월봉 마감이 안 좋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10달러 지지선까지 한 번 더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알렌 하워드의 아들 레미가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을 설립하면서 초기 단계 암호화폐 프로젝트 발굴 및 탈중앙화 AI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미국 정부의 유니스왑 죽이기는 계속된다. 뉴욕 검찰총장실이 SEC, CFTC에 이어가지고 유니스왑을 압박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데르센 호로위츠 등 유니스왑에 투자를 했었던 벤처 캐피탈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여전히 미국 정권이 정치적인 공격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정권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카말라 해리스를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선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호화폐 업계를 아직까지도 못 살게 구는데 공약을 건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흔히 이야기를 하죠. 싹수가 노랗다고. 싹수가 노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스터카드가 이런 발표를 했는데 유럽에서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를 했다. 암호화폐 직불카드 자체는 흔하지만은 새로운 점이 있는데요. 해당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사람들의 개인 지갑과 연동을 해가지고 개인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따로 옮길 필요 없이 직불카드를 연동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와 동시에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안전장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가지고 현금 10억을 길거리에서 갈취했던 사람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2년에서 4년. 이거는 사기의 강도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끽해야 4년. 이러니 범죄자들이 감옥 가는 것을 무서워할 리가 있나. 근데 또 피해자도 구린 점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검찰 같은 경우 피해 금액을 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현금 10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세상은 요지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주말 동안에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푹 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크립토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